학원 마치고 집에 갈 때 늘 307번 버스를 타고 간다. 그 버스는 배차 간격이 가깝지 않아서 정류장에 앉아서 노래를 듣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한다. 그런데 어느 날 정류장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다가 낯선 공간 하나를 발견했다. 저런 곳이 있었나? 간판이 흐릿하게 낡긴 했지만 연애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다. 나는 머릿속으로 연애라는 단어를 떠올렸다. 몇 차례 썸이 있긴 했었지만 진짜로 사귀었던 적은 없었다. 물론 지금은 공부에 치여 사느라 안 하기로 선택한 거라고 하자. 나는 이내 다시 영어 단어장으로 고개를 돌렸다.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들렸다. 버스 정류장에서 간간히 보이던 어떤 남자애였다. 키가 크고 얼굴은 아마도 꽤 잘생겼다. 아마도라고 표현하는 건 머리카락이 눈을 덮고 있어서 생김새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. 나랑 나이대는 비슷해 보이는데 한 번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.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내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많은 버스들이 지나가도 한 번도 버스를 타는 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. 그렇다고 내가 타는 307번 버스를 타는 것도 아니었다. 한 번씩 힐끗힐끗 그 아이를 보았다. 혹시나 눈이 마주칠까 시선이 느껴지면 영어 단어장을 뚫어져라 쳐다봤다. 307번 버스가 왔고 난 그 버스에 올라탔다. 그 남자아이는 아까 그 간판이 있었던 곳으로 걸어갔다. 점점 멀어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는 고개를 돌려 앉았다. 다음에 만나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? 다음에 만나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?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. 어휴, 아니야, 내가 뭐라고 말 걸게. 다음날 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아이가 보이지 않았다. 원래도 매일 본 게 아니긴 했지만 오늘따라 왠지 아쉬움이 들었다. 307번 버스가 왔고 타려다가 나는 다시 내렸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는 다시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. 버스 시간을 보니 다음 307번 버스는 40분 뒤에 있었다. 그때 시간이 밤 10시였기에 속으로 생각했다. 집에 도착하면 11시 40분쯤 되겠네. 엄마가 빨리빨리 다니라고 할 텐데 그냥 탈걸. 앞에 버스를 보낸 걸 후회하며 땅에 발을 끌며 앉아있는데 옆에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. 아래부터 위로 시선을 쓱 훑어 올리는데 그 남자애가 있었다. 어라? 그런데 눈까지 덮었던 머리가 거치고 가려졌던 눈이 보였다.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다.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. 눈이 마주쳤고 뭔가 얼어붙은 듯이 계속 그 아이를 바라봤다. 아직 버스가 안 왔나 보네요. 정적을 깨는 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내렸다. 네네, 버스를 놓쳐서요. 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볍게 웃는 웃음소리가 들렸다. 뭐랄까 기분 좋은 웃음소리였다. 나는 고개를 들고 그 남자아이를 봤다. 왜 웃으세요? 아니에요, 그냥 별뜻 없었어요. 뻘쭘히 앉아있는데 그 남자아이가 나를 가볍게 툭 쳤다. 저 머리카락 자른 거 어때요? 잘 어울리세요. 고마워요. 혹시 이름 물어봐도 되나요? 저는 윤보람이에요. 저는 이현성이에요. 그 후로 우리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. 몇 마디 안 나눈 것 같은데 시간이 어느새 훌쩍 흘러 있었고 저 멀리서 307번 버스가 오는 게 보였다. 나는 쭈뼛거리며 아쉬운 듯 괜히 짐을 챙기는 신용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. 그리고 그 남자애보다 앞에 서서 버스를 바라봤다.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. 내일도 여기서 버스를 기다리죠? 네. 307번 버스가 왔고 난 버스에 올라탔다. 그 남자애는 큰 소리로 나에게 말했다. 내일도 봐요. 내일도 봐요. 내일도 볼 수 있다. 나는 왠지 모르게 화끈거리는 얼굴을 가방에 푹 묻었다. 집에 도착한 나는 괜히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확인했다. 혹시 얼굴에 뭐가 묻어있던 건 아니겠지. 이리저리 얼굴을 살피다가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않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. 그리고는 말끔히 잘린 그 남자아이의 머리카락과 그 아이의 얼굴 생김새가 머리에 또렷이 떠올랐다. 그동안 머리카락이 눈을 덮어서 몰랐는데 꽤나 잘생겼네.
첫 번째 버스를 보내고 다음 버스를 40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. 다음날 수업을 듣는 중에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. 나는 고개를 힘껏 저으며 그 생각을 떨치려 애썼다.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말을 걸었다. 왜 그래? 아니야. 어떻게 하루가 간지도 모르게 학원 갈 시간이 되었다. 원래라면 학원에 빠지지 않고 가는데 오늘은 왠지 연애 상담소라고 적힌 그 낡은 건물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. 엄마한텐 뭐라고 하지? 몰라. 나중에 생각하자. 난 건물 앞에 서서 몇 분간 주위를 맴돌았다. 선뜻 들어가기엔 주저되었다. 이상한 곳이면 어쩌지? 그러다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힘차게 계단을 올라갔다. 연애 상담소는 3층에 위치하고 있었다. 나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. 안으로 들어가니 형광등 조명이 살짝 나간 듯 약간 어두웠고 한켠엔 인센스 스틱과 향초들이 놓여 있어서 공간엔 향기가 가득했다. 향이 조금은 세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다.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방 안에서 어떤 한 여성분이 걸어 나왔다.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오고 화장은 꽤 진했고 키는 170 정도 되어 보였는데 높은 키리를 신어서 180은 되어 보였다. 압도적인 비주얼에 놀라 벙쪄 있는데 그 여성분이 한 번 더 물었다. 저기요? 어떻게 오셨나요? 죄송해요. 저 여기 연애상담소 맞나요? 간판 보고 왔는데. 사실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은 지 몇 개월 됐는데 간간히 사람들이 오네요. 저기 테이블에 앉아요. 이야기 들어줄게요. 나는 괜히 민폐를 끼치는 기분이 들어 손사래를 쳤다. 그러나 그 여성분은 웃으며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다. 나는 뻘쭘해하며 테이블에 앉았다. 그 여자는 정수기 옆에 있는 녹차 티백과 커피를 집으며 고개를 돌려 나에게 물었다. 녹차 드실래요? 커피 드실래요? 저 녹차요. 감사합니다. 그 공간에는 쪼르륵 정수기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. 그 여성분은 종이컵에 녹차 2잔을 쟁반에 담아 테이블로 오는 길에 LP판을 틀었다.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왔다. 살면서 LP판으로 노래를 들은 건 처음이라 신기했다. 제가 아날로그한 감성을 좋아해서요.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. 여성분이 테이블에 앉고 나에게 녹차를 건넸다. 녹차를 몇 모금 홀짝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.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그 아이의 이야기를 했다.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왠지 나의 속마음이 술술 나왔다. 그 여성분이 나를 바라보며 얘기를 경청해 주어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. 여성분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.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처 한번 물어봐요. 알려줄 것 같은데. 네?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. 여성분은 누군가를 향해 말했다. 지금 손님 와 있는데. 나는 고개를 돌려서 문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. 그런데 그곳에는 그 남자애가 있었다.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.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지? 설마 가족? 애인?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 일어났다. 제가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. 돈은 얼마 드려야 되나요? 오늘은 그냥 공짜로 해줄게요. 감사합니다. 나는 그 남자애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. 내가 나올 때 그 남자애가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. 민망해서 일부러 한 정거장을 더 가서 타기로 하고 미친 듯이 뛰었다. 그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. 보람씨. 난 안 들리는 척 계속 앞만 보고 뛰었다. 그러나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어색한 연기를 펼치며 고개를 돌렸다. 하하, 못 들었네요. 안녕하세요. 달리기 엄청 빠르시네요. 그게... 저 혹시 번호 주실 수 있나요? 네? 친해지고 싶어서요. 난 그 남자아이 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다. 그 아이는 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제 이름 아시죠? 저장해주세요. 라고 한 후 연락할게요라는 말을 덧붙였다. 나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픈 마음에 급히 90도 인사를 하고 열심히 뛰었다.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. 그때 메시지가 하나 왔다. 조심히 가요.
그렇게 우리는 한 달여간의 썸을 탄 후 커플이 되었다. 너는 언제부터 나한테 마음이 생겼어? 나? 1년 전이었나? 어느 날 창밖을 보는데 매번 비슷한 시간대 한 여자애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걸 봤다. 어떤 날은 단어장 같은 걸 보고 있었고, 어떤 날은 노래를 듣고 있었고, 어떤 날에는 기재개를 켜며 주변을 걸어다녔다. 어느 날 심심하기도 해서 그 애가 올 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. 난 성격이 소심해서 말을 걸 만한 용기는 없었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. 매일을 그렇게 하면 그 애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불규칙적으로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다. 누나한테 호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. 누나는 연락처를 물어보라고 했다. 난 말도 못 거는데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저었다. 그럼 스타일이라도 바꿔보던지, 그 답답한 앞머리 말이야. 이거는 시그니처 머리인데. 연락처 물어보는 건 차마 못하겠고 앞머리 자르는 것쯤은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307번 버스에 오르다가 다시 내리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는 모습을 보았다. 그때 뭔가 직감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. 설마 나?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 수 없는 용기가 들었다. 그래서 나는 그 애한테 말을 걸었다. 아직 버스가 안 왔나 보네요. 내 버스를 놓쳐서요. 난 계속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.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. 307번 버스가 오고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내일도 봐요라는 말을 했다.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불킥을 했다. 나는 고백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. 그런데 그 아이가 누나의 연애 상담소에 와 있는 걸 봤다. 난 문틈 사이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엿들었다. 거리가 좀 멀어서 잘 안 들리긴 했지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. 난 확신이 들었고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연락처를 물었다.